단백질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다. 헬스장 가면 들리는 말이 있죠.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아. 인터넷에 떠도는 조언들, 하루 체중 1kg당 2g 이상 먹어야 근육 생긴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먹는 단백질 때문에 신장을 망가뜨리고 뼈를 약하게 만들고 심지어 간 기능까지 저하시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단백질 섭취 습관이 180도 바뀔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당신의 단백질 섭취 안전한가요? 먼저 간단한 체크를 해볼까요? 하루에 닭가슴살 2개 이상 드시나요? 단백질 보충제를 하루 2번 이상 드시나요? 매 끼니마다 고기를 먹으려고 노력하시나요?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단백질로 채우고 계신가요?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증상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한 30대 남성분은 하루 단백질 250g을 6개월간 섭취했다가 병원에서 신장 기능 이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도 좋아졌는데 왜 아프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바로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왜 단백질이 신장을 공격할까요? 단백질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분해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나오는 대사산물이 바로 질소 노폐물입니다. 이 질소 노폐물들 누가 처리할까요? 바로 신장입니다. 문제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 시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의 양이 2배, 3배로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경고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백뇨가 나타납니다.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나는 것이죠. 둘째,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합니다. 셋째, 요로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칼슘과 결합한 노폐물이 결석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2024년 신장학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하루 체중 1kg당 2g 이상의 단백질을 장기 섭취한 그룹은 정상 섭취 그룹 대비 신장 질환 발생률이 3배나 높았습니다. 특히 기존에 신장 질환이 있거나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단백질 과다 섭취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장 기능이 나빠지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70% 이상 손상될 때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4가지 증상은 어떨까요? 두 번째 증상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만성변비와 소화장애입니다.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채소, 과일, 통곡물 섭취가 줄어듭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장 운동이 느려지고 변이 딱딱해지고 복부 팽만감이 생기고 가스가 증가합니다. 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암모니아와 황화합물이 장내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장내 유해균이 증가하고 유익균은 감소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3개월 했더니 변비약 없이는 화장실을 못 가요. 매일 닭가슴살만 먹었더니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요.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증상은 특히 남성분들 그리고 고기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풍입니다. 발가락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표현되는 그 고통 말이죠. 고단백 식품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소고기 100g당 120mg, 돼지고기 100g당 145mg, 닭가슴살 100g당 175mg, 참치는 100g당 무려 290mg이나 됩니다. 이 퓨린이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합니다. 요산이 혈액 내에 과도하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날카로운 결정체로 변해 관절에 침착됩니다. 특히 발가락 관절에서 시작해
발목, 무릎으로 퍼져나갑니다.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고단백 식단 섭취자의 통풍 발병률은 일반인 대비 5배나 높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남성에서 급증하며 한 번 발병하면 재발률이 70% 이상입니다. 위험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가락이 갑자기 빨갛게 붓나요? 살짝만 건드려도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나요? 주로 밤에 증상이 시작되나요? 혈액 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7.0 이상 나오나요?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운동하려고 건강해지려고 먹은 단백질이 내 관절을 파괴하고 있었다니. 이것이 통풍 환자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네 번째 증상은 당장은 느껴지지 않지만 10년, 20년 후에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골다공증과 뼈 건강 악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단백질 많이 먹으면 근육도 늘고 뼈도 튼튼해지지 않나요? 안타깝지만 답은 아니오입니다. 과도한 단백질은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단백질 대사 시 생성되는 산성 부산물이 문제입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면 황산, 인산 등 산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그러면 체내 산성도가 증가하죠. 우리 몸은 pH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꺼내 사용합니다. 이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이죠. 결과는 고혈 밀도가 감소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장기간 고단백 식단, 즉 하루 체중 1kg당 2g 이상의 단백질 섭취를 유지한 여성의 경우 골밀도 감소 속도가 연간 1.5에서 2%에 달했습니다. 일반 식단 대비 골절 위험은 40%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폐경후 여성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골밀도 위험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제품 섭취가 적은 사람,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 운동이 부족한 사람, 이미 골다공증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칼슘제를 먹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분적으로 도움은 되지만 근본 원인인 과도한 단백질 섭취를 줄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나는 젊으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 마지막 5번째 증상을 들으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간을 공격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5번째는 간 기능 저하와 과부하입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암모니아를 처리합니다. 단백질 분해 시 생기는 독성 물질이죠. 둘째, 이것을 요소로 전환합니다. 암모니아를 무해한 형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셋째, 배출을 준비합니다. 신장으로 보내 소변으로 배출하도록 말이죠. 그런데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이 처리해야 할 암모니아의 양이 폭증합니다. 결과는 간세포가 손상되고 간 효소 수치가 상승하며 만성 피로가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지방간, 간섬유화 위험이 커집니다. 임상 데이터를 보면 고단백 식단, 즉 하루 체중당 2.5g 이상을 6개월간 지속한 경우 간 효소 수치 이상이 42%, 지방간 발생률이 28%,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이 65%나 됐습니다. 경고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만성 피로가 있나요? 오른쪽 상복부에 불편감이 느껴지나요? 소화가 잘 안 되나요?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올라갔나요? 특히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간질환이 있는 사람, 음주를 하는 사람, 비만인 사람,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 이런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에서 간 수치가 정상 범위 상한선에 가까워졌어요 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이미 간에 부담이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가 증상들. 지금까지 5대 주요 증상을 봤다면 이제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부가 증상들을 알아봅시다. 첫째, 입마름과 구취입니다. 케톤 생성이 증가하면서
아세톤 냄새가 납니다. 과일 썩는 냄새 같다고 표현하죠. 탈수가 증가하고 입안이 건조해집니다. 양치를 열심히 해도 입냄새가 안 없어져요라고 하시는 분들, 이게 원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만성 피로감입니다. 영양 불균형과 탄수화물 부족으로 인한 에너지 저하, 간과 신장의 과부하 때문에 나타납니다. 셋째, 영양 불균형입니다. 단백질에만 집중하다 보면 비타민 B군이 부족해지고 식이섬유가 부족해지고 미네랄 불균형이 생기고 항산화 물질 섭취가 감소합니다. 넷째, 탈수입니다. 단백질 대사 시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없이 고단백 식단을 유지하면 만성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권장 섭취량.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일반인의 경우 체중 1kg당 0.8에서 1g입니다. 60kg 성인은 하루 48에서 60g, 70kg 성인은 하루 56에서 70g, 80kg 성인은 하루 64에서 80g이 적당합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체중 1kg당 1.2에서 1.6g입니다. 근력 운동하는 60kg 성인은 72에서 96g, 70kg은 84에서 112g, 80kg은 96에서 128g이 적당합니다. 지구력 운동선수의 경우 체중 1kg당 1.4에서 1.8g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바로 체중 1kg당 2g 이상입니다. 식품별 단백질 함량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닭가슴살 100g에 23g, 계란 1개에 6g, 두부 100g에 8g, 우유 200ml에 6.4g, 연어 100g에 20g, 소고기 100g에 26g, 단백질 파우더 1스쿱 30g에 20에서 25g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운동하는 사람 몸무게가 70kg인데 아침에 계란 2개로 12g, 점심에 닭가슴살 150g으로 35g, 저녁에 연어 100g으로 20g, 간식으로 단백질 쉐이크 1개로 25g을 먹으면 총 92g입니다. 완벽한 범위죠. 하지만 여기에 단백질바, 그릭 요거트, 치킨을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130에서 150g을 돌파합니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올바른 단백질 관리 방법. 이제 실전입니다. 단백질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7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나의 필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내 체중의 활동 수준별 개수를 곱하는 것입니다. 메모장에 기록해두고 매일 간단히 체크하세요. 두 번째 원칙, 단백질 출처를 다양화하세요. 매일 닭가슴살만 먹지 마시고 고기, 생선, 계란, 콩류, 유제품을 골고루 드세요. 이렇게 하면 다양한 아미노산을 섭취할 수 있고 퓨린 과다 섭취를 방지할 수 있으며 영양소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식이섬유와 함께 드세요. 황금 비율 플레이트를 기억하세요. 단백질 25%, 채소 50%, 통곡물 25%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소화 문제가 해결되고 영양 균형이 맞춰지고 포만감도 증가합니다. 네 번째 원칙,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하루 최소 2에서 2.5리터를 마시세요. 특히 운동 전후에 500ml, 단백질 섭취 후 1잔, 시간당 200ml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단백질은 분산 섭취하세요. 한 끼에 80g을 몰아먹지 마시고 3에서 4끼에 나눠서 끼니당 20에서 30g씩 드세요. 이렇게 하면 흡수율이 최대화되고 간과 신장 부담이 감소하며 근육 합성 효율도 증가합니다. 여섯 번째 원칙,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연일에서 2회 체크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은 크레아티닌과 GFR을 확인하고 간 기능은 AST와 ALT를 확인하세요.
요산 수치, 소변 검사로 단백뇨를 확인하고 40세 이상이라면 골밀도도 체크하세요. 7번째 원칙, 개인 상태를 고려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거나 간 질환이 있거나 통풍 병력이 있거나 요로 결석 병력이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7가지 원칙만 지켜도 3개월 안에 여러분은 소화 문제가 개선되고 에너지 레벨이 상승하고 건강 수치가 정상화되며 근육은 유지하면서 건강은 지키는 진짜 건강한 고단백 식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백질 과다 섭취 5대 증상은 첫째, 신장 기능 저하로 가장 위험합니다. 둘째, 소화장애와 변비. 셋째, 극심한 관절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 넷째, 뼈 건강을 악화시키는 골다공증. 다섯째, 간 기능 저하입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입마름, 구취, 피로, 영양 불균형 등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히 균형 있게 건강하게 드세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과유불급, 즉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단백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오늘 내가 먹은 단백질 양을 계산해 보세요. 내일부터 식이섬유를 늘리세요. 물 2리터를 마시세요. 다음 건강검진 때 신장과 간 수치를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관심이 자신의 신장과 간을 살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